안녕하세요. 너너블리TV 너너블리입니다. 너너블리의 이야기 어때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당뇨병 약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당뇨병 약을 선택할 때에는 여러 요인이 고려되어야 하는데요. 그중 제1형 당뇨와 2형 당뇨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제1형, 제2형 당뇨 차이를 먼저 간단히 알아본 후에 당뇨약인 인슐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표를 보면 전체 당뇨 환자 중에 제2형 당뇨병 환자가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유전적인 요인 등으로 인해 인슐린 자체가 결핍되는 것이 제1형 당뇨병이고요.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올바르지 못한 식습관 등으로 인해 주로 발생하는 것이 제2형 당뇨병입니다. 따라서 제1형 당뇨병은 보통 40세 이전, 특히 유년기, 청소년기에 갑자기 발병하는 특징이 있고요. 환자의 체중 또한 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발병합니다. 반대로 제2형 당뇨병은 40대 이후에 과체중이나 비만인 분들 위주로 서서히 발생하는데요. 따라서 제2형은 식사 조절만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요. 제1형 당뇨 환자의 경우 인슐린이 결핍된 상태이기 때문에 인슐린 투여를 통한 치료가 필수적이고요. 식단 조절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혈당 조절 또한 어렵고요. 케톤증이 발생합니다. 제2형 당뇨 환자는 인슐린 투여가 필요한 환자는 20에서 30% 정도이고 먹는 약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먹는 약은 다음 편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먼저 인슐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인슐린은 혈당 조절이 힘든 제2형 당뇨 환자들과 제1형 당뇨 환자들이 사용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인슐린이란 혈당 조절에 필요한 호르몬이며 췌장 내의 랑게르한스 섬에서 분비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과거에 이 연결고리를 바탕으로 인슐린을 분리해서 치료에 사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는데요. 과거의 과학자들이 이 인슐린을 분리하려고 하면 췌장에서 분비되는 소화액으로 인해 인슐린이 추출 도중 분해되어 번번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다 1908년 베를린 의사 출처가 췌장의 소화액 분비를 억제시켜 인슐린이 들어있는 추출물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출처는 이 불리한 추출물을 당뇨병성 혼수 상태에 빠진 환자에게 주사했고 환자는 깨어나게 됩니다. 이후 유사한 방식으로 캐나다에서 프레드릭 벤팅이라는 과학자가 추출에 성공했는데요. 벤팅은 그 추출물의 이름을 아일레틴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최초의 치료용 인슐린이죠. 훗날 사람들은 이 프레드릭 벤팅의 생일인 11월 14일을 세계 당뇨병의 날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후 순도를 높이고 소나 돼지를 이용하는 등 대량 생산하는 방법이 개발되었고요. 그 결과 벤팅은 그를 지원하던 맥클라우드 교수와 함께 노벨상 공동수상의 영예를 안게 됩니다. 벤팅이 소의 췌장에서 추출한 인슐린, 아일레틴은 단기간 작용하는 인슐린으로 레귤러 인슐린, R이나 액트 래피드, 즉 속효성 인슐린으로 불립니다. 아일레틴은 지속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횟수도 많고 환자가 자다가도 일어나서 주사를 맞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인슐린 주사의 지속시간을 늘리려는 시도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송어의 정액에서 분리한 단백질, 프로타민을 결정 상태의 인슐린에 첨가한 프로타민 인슐린이 개발됩니다. 1936년도에 도입되었는데요. 아쉽게도 이 인슐린은 단기간으로 작용하는 인슐린과는 같이 사용할 수가 없었죠. 이후 2년 뒤에는 캐나다의 코논 연구소에서 이 프로타민의 인슐린에 아연까지 첨가한 프로타민 아연 인슐린 현타액을 만들었고요. 1946년에는 덴마크 노르디스크에서 NPH, 뉴트랄 프로타민 하게도론이라는 인슐린 주사제도 개발했습니다. 이 NPH의 경우 속효성 인슐린과
혼합 주사도 가능해서 아침, 저녁 2회만 주사해도 혈당 조절이 가능해졌죠. 1953년에도 완충액이 변경되고 아연 함량이 조절된 울트라 렌테, 세미렌테 인슐린이 만들어졌는데요. 작용 시간이 점점 다양해지면서 환자들의 선택의 폭 또한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따로따로 구입해 사용할 필요가 없이 속효성과 지속성 인슐린이 미리 혼합된 제품들도 출시되었고요. 1973년도에는 불순물을 거의 완전히 제거한 제품도 생산되었고 1980년대에는 인간의 인슐린을 합성한 휴물린이라는 인슐린도 개발되었습니다. 사실 인슐린의 구조는 이미 1953년에 영국의 생화학자 프레드릭 생어에 의해 밝혀져 있었는데요. 인슐린은 그 구조가 밝혀진 최초의 단백질이며 그 공로로 생어는 1958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합니다. 이 구조적 정보를 기반으로 1972년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개발된 후에 그 기술을 이용해 휴물린이 생산되었고요. 소의 인슐린은 인간의 것과 아미노산 3개 차이, 돼지의 경우에는 1개 차이인 것과 다르게 휴물린의 경우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과민 반응이 없습니다. 따라서 1980년대 이후 제품들은 거의 전부 인간의 것으로 대체되게 되죠. 인간의 인슐린과 유사하게 만든 제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이 어렵죠? 사실 인슐린 뒤에 붙은 단어들은 인간의 인슐린을 어떻게 변형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슐린을 자연 상태 그대로 만드는 것보다 약간씩 바꿔줌으로써 흡수 속도나 작용 속도를 더 효과적으로 또는 원하는 목적에 맞게 변형을 시킨 것인데요. 이렇게 당뇨병의 원인이 밝혀진 이후 다양한 시도 끝에 혈당을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인슐린 주사제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1형, 2형 당뇨병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인슐린이 어떤 형태로 개발되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당뇨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연장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요. 그런데 인슐린 주사가 모든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효과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인슐린이 듣지 않는 당뇨병 환자들은 어떻게 치료하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환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먹는 당뇨병 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너블리TV 너너블리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